루피 조로 상디 버기가 게임 종료 버튼을 눌렀고 마스 피터 머큐리 갈링 티치 아오키지가 게임 지속 버튼을 누르게 되며 원피스 게임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가 게임 지속 버튼을 누르며 칼을 뽑았다면 무라도 뽑아야 하는 법 라고 말하며 미호크는 나스주로와의 대결을 하며 승부욕이 자극된 상태이며 자신이 추구하는 강자와의 싸움을 하기에 원피스 게임이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였기에 게임 지속 버튼을 누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나는 정부의 뜻을 따를 뿐이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게임 지속 버튼을 눌렀고 투표의 현황은 게임 지속 8표, 게임 종료 4표가 됩니다. 그렇기에 거프 드래곤 샹크스 사보 모두가 게임 종료를 눌러야 게임이 종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쌍디는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 표라도 세면 지속 혹은 동률이 나는 건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드래곤은 결단을 내리며 이 게임 역시나 너무 위험하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녀석이 네로나 가문의 이무라면 분명 그놈이 유리한 대로 게임이 설계되어 있을 터 혁명군은 이 게임을 이어가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고 사보와 드래곤은 동시에 게임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루피는 할아버지 샹크스 이 게임을 끝내버리자 라고 말했고 거프는 고민 끝에 게임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쌍디는 됐다 이러면 총 8대8이야 해설자 양반 동률이면 어떻게 되지 라고 말했고는 글쎄요 아직 샹크스씨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동률이 나온다면 제 투표 혹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버튼을 누릅니다. 원피스 게임 지속 여부를 두고 투표를 한 결과 게임 지속 8표, 게임 종료 7표가 나오게 되며 사실상 샹크스의 선택에 따라 게임이 종료되거나 지속될 운명에 처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저 선장님이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라고 생각하며 로저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었던 말을 회상하였고 로저는 샹크스 아쉽지만 이 세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네. 물론 너도 뉴게이트도 아니더군. 세계의 주인공은 곧 나타날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은 자. 언젠가 샹크스 너는 그 남자와 함께 세계의 운명을 건 전쟁 혹은 게임에 참가하게 되겠지. 그때 반드시 전쟁 혹은 게임을 도중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지속하여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은 남자를 돕는 것 그것이 너의 역할이자 세계의 운명이라네 라고 말해주었고 샹크스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럼 저와 선장님은 그저 들러리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 운명을 거부하겠어요 라고 말했고 로저는 웃음을 지으며 아니 들러리 따위가 아니라네 킹메이커 너는 킹메이커가 될 남자라고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제서야 로저의 마지막 말에 수수께끼를 풀었고 로저 선장님의 마지막 말의 의미가 이것이었나. 루피 당장은 내가 원망스럽겠지.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게임 지속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기에 최종적으로 게임 지속 9표, 게임 종료 7표가 나오게 되며 원피스 게임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샹크스가 게임 지속을 택하며 원피스 게임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런 게임 지속이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다수결의 법칙에 의거하여 게임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원피스 게임의 두 번째 게임은 폐기지옥. 악마의 열매 능력자는 폐기지옥에서 능력을 잃게 됩니다. 즉 폐기만을 이용하여 싸워야 한다는 뜻이죠. 라고 말하며 폐기지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티치는 조금만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젠장 이러면 개고생해서 능력을 2개나 먹을 필요가 없었잖아 라고 말했고 원래 비능력자였던 조로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또한 거프 역시 자신감을 드러내며 부앗 하하 패기와 주먹이라면 자신 있는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참가자들은 전원 두 번째 라운드의 경기장으로 이동하였고 참고로 대진 상대는 랜덤입니다. 1라운드 건곤일척에서는 어느정도 이념이 같은 분끼리 최대한 배제하여 매치업을 성사시켰지만 2라운드 폐기지옥에선 완전히 랜덤으로 매치업이 성사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원피스 게임의 두 번째 게임 폐기지옥이 시작된 이후 참가자들은 전원 특수한 공간으로 이동되었고 자신의 상대가 누구인지 모른 채 무형의 공간 속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폐기지옥의 첫 번째 대결 상대는 루피와 거프였고 이들은 반드시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운명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직은 상황 파악을 완전히 하지 못하며 이시시시 할아버지가 내 상대라니 예전이라면 어려웠겠지만 이제는 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말했고 거프는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이 루피 이건 장난이 아니다. 반드시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데스매치. 너와 나 둘 중 한 명이 죽어야 끝난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할아버지와는 싸우기 싫어. 가족 동료들과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반드시 주먹을 뻗어야 된다면 주저하지 않겠어. 설령 그것이 할아버지라 해도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고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그래 그게 남자의 인생이다. 루피 어쩌면 마지막 수업이 될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루피에게 달려들었고 루피는 몸을 신축시키며 공중으로 대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폐기지옥의 효과로 인하여 루피는 악마열매 능력을 잃게 되었기에 몸이 전혀 늘어나지 않아 공중으로 떠오르지 못했고 거프는 곧바로 루피를 땅에 쳐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능력이 전혀 발동되지 않아 기어 피프스는커녕 몸을 늘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니 라고 말했고 거프는 보앗 하하하 그러게 이 하레비가 뭐랬냐 평소에 패기를 중점으로 훈련하라고 했잖냐 라고 말합니다. 거프와 루피는 운명이 장난이라도 치는 건지 폐기지옥 생사계를 펼치게 되었고 두 캐릭터 모두 전력을 다하여 서로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폐기만을 사용하는 대결이기에 거프가 루피보다 우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였고 거프는 루피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뒤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하며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였고 거프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벌써 그만큼 성장한 건가 루피 라고 말했고 루피는 와노쿠니에서 터득한 기술이라고 아직 하나 더 있어 할아버지 라고 말한 뒤 류오를 사용하여 거프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거프는 치명상을 입으며 밀려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폐기와 무장색 폐기를 휘감은 뒤 거프를 공격하나 거프는 곧바로 루피의 주먹을 쳐낸 뒤 자신 역시 주먹에 폐양색 폐기를 휘감으며 순식간에 루피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손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젠장 할아버지 아직도 여전히 괴물이잖아. 저 빌어먹을 주먹은 어떻게 되먹은 거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루피가 자세를 다잡을 틈도 주지 않고 거프가 나타나 블루홀을 사용하여 루피를 땅에 쳐박아 버렸고 루피는 꽤나 깊이 박혀버립니다. 거프는 패기를 평생 동안 단련한 패기의 고수답게 루피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대로 전투가 지속된다면 거프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전력을 다한 나를 꺾는 것이 아니라면 루피가 상위 라운드로 진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루피 이 하레비가 밉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조차 꺾지 못한다면 세계의 운명을 바꿀 남자가 아니라는 것이니 라고 생각하며 자신 역시 루피를 봐줄 순 없는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땅에 처박혀있는 루피를 향해 다가가며 끝이다 루피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루피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강하게 요동쳤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번개의 형태로 방출시키며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를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거프에게 다가와 마치 고무고무 총난타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주먹을 꽂아 넣었고 거프는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거프는 전투 도중 성장한 건가? 폐양색 패기가 몰라볼 만큼 강해졌군. 저 정도의 폐양색 패기라면 빨간머리 샹크스 아니 로저 녀석이 떠오를 정도군 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몸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고 거프는 그 감각을 잊지 마라 루피 라고 말해줍니다. 루피는 거프와의 대결에서 폐양색 패기를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각성하게 되었으며 본연의 강함 또한 훨씬 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거프는 아직 2%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루피의 잠재력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하여 계속하여 루피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폐양색 패기에 점점 익숙해져가며 거프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내기 시작하였고 거프는 슬슬 승부를 낼 타이밍이라고 판단하며 내심 루피가 자신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루피 아니 해적 밀짚모자 루피 너의 할아버지가 아닌 해군 몽키비 거프로서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공격이다 라고 말하며 비로소 전력을 다하며 자신의 필살기가 기술인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루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시시시 드디어 인정받은 건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은 뒤 자신 역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폐양색 패기를 극대화시킨 뒤 주먹의 모양으로 형태를 잡아 순식간에 방출시키며 거프를 공격하였고 거프와 루피의 공격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거프의 폐양색 패기를 뚫어내는데 성공하였고 거프는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곧바로 류오를 사용하여 거프의 안면을 강타하였고 거프는 턱이 부서지고 두개골이 박살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복부에도 치명상을 입게 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를 바라보며 루피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면 후회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으며 쓰러졌고 루피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며 할아버지 울지는 않겠어
할아버지 목까지 살아갈게 라고 말하며 정신적으로도 한 단계 더 성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루피와 거프의 대결은 루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루피와 거프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폐기지옥의 두 번째 경기 샹크스 vs 미호크가 시작되었고 샹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크하하하 내 상대가 너일 줄이야 비능력자인 내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만 이래선 아무런 이점도 없구만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빨간머리 샹크스 네 녀석과의 대결도 수년만이군 왼팔을 잃은 네 놈과는 겨루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천무이일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 않았느냐 이 녀석도 날 꺾지 못하고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한 것은 조금은 신경이 쓰였을 터 나 역시 니놈과의 대결을 내심 기다려왔다네 라고 말하며 그리폰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웃음을 지으며 못다한 승부의 끝을 이번엔 볼 수 있겠군 팔을 잃었다고 봐줄 생각 따윈 없다 언제나처럼 전력으로 상대해주마 라고 말한 뒤 흑도요르를 뽑아들었고 샹크스와 미호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샹크스와 미호크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샹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미호크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검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일시적으로 자신의 검 그리폰을 흑도화시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미호크를 몰아붙이나 미호크는 검술에서만큼은 샹크스보다 우위의 모습을 보이며 샹크스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낸 뒤 힘싸움에서 이겨내며 샹크스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세계 최강의 참격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향하여 매우 강력한 참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낸 뒤 다시 한번 미호크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미리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공격 경로를 읽었는 뒤 샹크스의 검을 쳐낸 뒤 곧바로 샹크스를 베어버렸고 샹크스는 복부 쪽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일성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베어버리려 하나 샹크스는 간신히 자신의 검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냈고 미호크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계속하여 샹크스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다시 한번 결정적인 찬스를 잡으며 샹크스를 공격하나 샹크스는 공격을 간신히 피해내며 총격을 최소화한 뒤 우선은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언제 전력을 다할 셈이지 이 게임이 장난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니놈도 잘 알텐데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순간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며 올라기에 머물렀다고 생각했는데 니놈 역시 더 강해졌군 매눈 이라고 말하며 미호크가 지금보다 더 강해졌으며 지금의 미호크는 자신조차 감당하기 힘든 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샹크스는 미호크에게 시종일관 압도당하며 적잖은 충격을 입었으나 이는 탐색전을 펼친 것이었고 샹크스 역시 치명상은 모두 피해냈기에 전투에는 큰 영향이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탐색전을 끝낸 이후 곧바로 자신의 장기라고 볼 수 있는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순식간에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미호크의 견문색 패기가 무효화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이미 샹크스와 숱하게 붙어본 경험이 있었기에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견문사의인가 언제 봐도 성가신 기술이군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흑도 물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여러 개의 참격을 날리며 샹크스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참격과 함께 방출시키는 기술인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공격하였고 미호크는 예상보다 강한 샹크스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며 튕겨 날아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정상결전에서 보았던 흰 수염을 떠올리며 빨간 머리 단순히 위치만이 아니라 실력마저 그 남자의 반열로 올라가는 중인가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로저 흰수염 그들과 같은 경지에 오르지 못한다면 내가 네 녀석에게 패배할 일 따윈 없다 라고 생각하며 자세를 다잡으며 곧바로 전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미호크의 검이 충돌하였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며 샹크스와 미호크는 동시에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치기는커녕 더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샹크스와 미호크의 대결이 고조되어 갔고 미호크와 샹크스는 그야말로 용호상박의 모습을 보이며 팽팽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샹크스는 견문사회를 통하여 미호크의 견문색 패기를 통제하며 대결을 수월하게 풀어가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샹크스의 체력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샹크스의 평색 패기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결국 샹크스의 통제에서 벗어나며 견문색 패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미호크는 빠른 속도로 샹크스의 빈틈을 발견한 뒤 샹크스의 허벅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는 건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온 신경의 감각을 곤두세워 싸운지 벌써 하루가 흘렀다. 체력이 나만 안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건 너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말한 뒤 폐양색 패기를 번개의 형태로 방출하며 미호크의 백무빙을 유도하였고 미호크는 샹크스의 의도를 간파하며 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정면으로 돌파하며 샹크스를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동작이 불완전했기에 샹크스는 미호크의 칼을 쳐낸 뒤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날려버렸고 미호크는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날아가는 와중에 검을 휘두르며 잠격과 함께 샹크스의 공격 일부를 날렸고 샹크스 역시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샹크스와 미호크는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혔지만 멈추는 순간 그것은 곧 패배로 직결됨을 알았기에 샹크스와 미호크는 순식간에 서로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느덧 둘의 대결도 종막을 향해 가고 있었고 샹크스는 그리폰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그리폰을 순식간에 올려치며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공격을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 우선 뒤로 빠진 뒤 역습을 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승부를 볼 수 없었기에 도박을 하기로 하였고 곧바로 샹크스의 검을 맞받아 쳐버린 뒤 샹크스를 뒤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순간의 틈을 포착하며 곧바로 흑도요루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좌측을 공격하였지만 샹크스는 왼팔이 없었기에 미호크의 검은 허공을 가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필연적으로 동작이 커지게 되었고 샹크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왼팔이 날아간 것이 되려 행운으로 작용한 건가 재미있군 하지만 아직 패배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온 힘을 끌어모아 필살기격 기술을 사용하여 단숨에 전세를 역전하고자 합니다. 미호크가 샹크스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승리의 추는 샹크스를 향해 기울고 있었고 미호크는 곧바로 마지막 수를 준비합니다. 미호크는 흑도요루를 땅에 박아 균형을 잡은 뒤 빨간머리 내 마지막 일격이다 라고 말하며 흑도 천하일도 무왕을 사용합니다. 흑도 천하일도 무왕은 흑도요루에 도명을 걸고 천하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기술로 한번 사용하고 나면 흑도요루가 파괴되는 페널티를 안지만 위력만큼은 매우 강력한 기술입니다. 샹크스는 미호크가 흑도 천하일도 무왕을 사용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온몸의 말초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지금이 승부를 볼 타이밍이라고 확신하였고 자신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기술이자 로저가 흰수염 거프와 겨룰 때 사용했던 마지막 기술인 카무이키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카무이키르는 카무사리보다 더 강력하고 정교하며 더 강력하고 많은 양의 폐양색 패기가 잠격과 결집된 기술입니다. 샹크스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며 실패하면 곧 패배다. 하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 로저 선장님의 마지막 부탁, 세계의 운명, 내 삶의 가치와 목표, 이 모든 것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카무이키르를 사용하였고 샹크스는 기적적으로 로저의 기술을 재현시키는 것을 넘어 전성기 시절 로저가 보여주었던 것만큼 강력한 기술을 시전하는 데 성공하였고 샹크스의 카무이키르와 미호크의 흑도 천하일도 무왕은 충돌합니다. 그리고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던 와중 미호크의 공격이 샹크스의 공격을 부숴버렸고 곧바로 샹크스를 직격합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참격은 위력이 많이 떨어졌던 터라 샹크스를 쓰러뜨릴 정도는 아니었고 흑도 천하일도 무왕의 여파로 인하여 미호크의 흑도요루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웃음을 지으며 나의 패배룩은 빨간머리, 검을 잃은 검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부서진 흑도요루를 보며 완벽하진 못했지만 결국 나의 승리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호크의 전투의지 상식이 확인되며 미호크는 패배하며 탈락하게 되었고 미호크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고 미호크는 마지막으로 샹크스에게 언젠가 다시 붙게 된다면 그땐 내가 이기겠다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샹크스 역시 웃음을 지으며 물론 기다리겠다. 나의 완벽한 승리, 아니 어찌 보면 패배라고도 볼 수 있으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사라지게 되었고 샹크스는 곧바로 지쳐 쓰러지며 분명 녀석은 검이 부러졌다만 더 싸웠다면 내가 지게 될지도 몰랐다. 최후의 기술이 맞붙었을 땐 녀석의 기술이 나의 기술을 압도했으니 내 눈 미호크 진정한 검사로군. 목숨을 건 사토에서도 검사로서의 명예가 먼저라니 라고 말하며 미호크에 대한 존경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원래의 세계로 돌아오게 된 미호크는 약 3일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샹크스와 미호크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폐기지옥의 세 번째 경기 조로와 티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티치는 조로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제하하하 이번 상대는 네 녀석인가 밀짚모자의 오른팔 룰루노와 조로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곧바로 칼을 꺼내들며 자야에서 본 이후 직접 보는 건 처음이군. 네 녀석이 사왕이 되었다는 걸 듣고 놀랬다. 그저 스쳐가는 해적 중 하나라고 생각했건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나 역시 마찬가지다. 밀짚모자 루피 범상치 않은 놈이라곤 생각했다만 설마 하니 사왕까지 오를 줄은 몰랐군. 그나저나 다행이군. 내 상대가 밀짚모자가 아니라 너라서 말이야. 능력 없이 그놈을 상대하는 건 조금 성가셨을지 몰랐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조로를 도발함과 동시에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언짢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접근하여 곧바로 티치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조로의 검을 막아낸 뒤 잊지 않았겠지. 나 역시 사왕으로 불리는 것을 능력만 가졌다면 사왕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간부 따위에게 당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의 멱살을 붙잡은 뒤 조로의 복부에 펀치를 적중시키며 조로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조로 역시 꽤나 강해진 상태였기에 티치의 공격을 버텨낸 뒤 장기를 봉쇄당한 놈에게 질 거라면 세계 최강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지 않았을 것. 이곳이 이 녀석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로와 티치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됩니다. 티치와 조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이후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를 둘렀고 엠마가 조로의 패기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조로는 엠마의 능력을 통제하며 자신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킨 뒤 삼도류 호랑이 사냥을 사용하여 곧바로 티치의 다리와 팔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티치는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을 소실하게 되며 고통을 2배로 받는 페널티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고 조로의 공격을 손쉽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인 뒤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조로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조로 역시 맷집만큼은 타고난 인물이었기에 티치의 공격을 버텨낸 뒤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접근하여 여망 3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티치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이번 공격은 꽤나 매섭군. 고통을 2배로 받았다면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안 그래 해적 사냥꾼? 이라고 소리친 뒤 다시 한번 조로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견무색 패기를 사용하여 티치의 공격을 피해낸 뒤 곧바로 반격을 시도하며 자신의 검 세자루에 폐양색 패기를 두른 뒤 폐왕 3일 천격을 사용하여 티치를 단숨에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폐양색 패기라 최대한 감추려 했는데 더는 감출 수 없겠군. 빨간머리 샹크스와의 대결 이후 처음인가. 제하하하 즐겁군. 이 주체할 수 없는 힘 막아봐라 롤로노아 조로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조로의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티치와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되었고 이내 티치의 패기가 조로의 패기를 압도하며 티치의 공격이 조로의 공격을 뚫어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조로는 저 녀석의 폐양색 패기는 무언가 다르다. 이질적인 힘이 느껴지는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티치는 이 녀석이 사용하는 엠마와 비슷한 원리다. 나의 폐양색 패기는 사용자의 생명력마저 흡수하지 해서 최대한 감춰두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녀석은 자격이 있는 것 같군. 생명력을 깎아서라도 쓰러뜨려야 할 만큼 말이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이해할 수 없군. 그런 폐양색 패기는 듣도 보도 못했어.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나 역시 마찬가지다. 아마 나의 특수한 신체와 연관이 있겠지. 하지만 그런 것 따윈 크게 중요치 않다. 오직 이 힘만이 중요할 뿐이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조로는 티치가 폐양색 패기마저 소유했으며 심지어 티치의 폐양색 패기는 평범하지 않고 이질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절망하지 않으며 강력한 폐양색 패기를 가졌다고 한들 좌절할 필요는 없다. 더 강한 패기와 힘으로 부숴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말한 뒤 물고 있던 검을 질끈 물며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조로는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접근하여 잠격과 패기를 동시에 방출시키며 티치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의 전투력이 조로보다 명백히 우위였기에 조로의 공격은 티치에게 닿을 수 없었고 전황은 계속 불리해져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로 역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조로는 티치와의 생사결을 통하여 점차 강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조로는 수차례 티치에게 공격을 퍼부었지만 모든 공격이 완벽하게 막히게 되었고 티치는 제하하하 소용없다고 롤로노아 조로 이 녀석의 체력만 허비될 뿐이다 라고 말한 뒤 조로의 체력을 소비시킨 뒤 적절한 타이밍에 반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패기가 한 단계 더 강해졌으며 엠마 역시 강해진 패기를 흡수하며 복주하기 시작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었고 조로는 마치 엠마의 전대주인 코즈키 오뎅처럼 엠마를 완벽하게 다루는 경지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조로는 오뎅이 카이도우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주었던 기술인 도원 토츠카를 재현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단숨에 티치에게 접근하여 티치의 복부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충격을 입으며 땅에서 뒹굴기 시작하였고 티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느끼며 만약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을 소실하지 않았다면 방금 일격으로 죽었을지도 모르겠군. 롤로노아 조로 나와의 대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인가. 이 위압감은 마치 과거 빨간머리 녀석을 보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조로를 과거 자신과 맞붙었던 샹크스급으로 평가합니다.
티치는 조로의 성장에 놀라며 더는 방심하지 않았으며 전력을 다해 조로에게 덤벼듭니다. 그리고 티치는 습관적으로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리를 좁히려 하였지만 폐기지옥에서는 악마 열매가 소실된 상태였기에 티치의 능력이 발동되지 않았고 티치는 일말의 틈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접근하여 아수라발건 망자의 희롱을 사용하여 티치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조로의 공격을 읽어낸 뒤 빠른 속도로 몸을 비틀며 조로의 공격을 피해냈고 정타를 피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티치의 반격이 이어졌고 티치는 자신의 양주먹에 각각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전력으로 조로를 난타하기 시작하였고 조로는 힘겹게 티치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티치는 번뜩이는 전투 센스를 선보이며 일부러 자신의 공격을 변칙적으로 교차하며 빈틈을 유도했고 조로는 과하게 몸에 힘을 준 결과 티치가 변칙적으로 주먹을 교차하자 빈틈이 생겨나며 앞으로 몸이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티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으며 조로의 복부에 펀치를 적중하였고 조로는 피를 토해내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비록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사용할 순 없지만 흰수염과 유사한 자세를 취하며 조로의 앞면에 주먹을 강타하였고 조로는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티치는 쓰러진 조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며 꼴이 말이 아니고 롤로노아 조로, 하지만 그 정도면 잘 싸운 거다, 사왕을 상대로라면 말이지 라고 말하며 곧바로 조로의 목을 비틀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는 서늘한 기분을 느끼며 반사적으로 자신의 손을 뒤로 뺐고 조로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로 향하는 티치의 손을 베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다시 일어나며 상대가 누구든지 내겐 상관없다, 최강을 향해 나아가는 남자 앞에 그 누구라도 평등하게 쓰러질 뿐이니 말이야. 검은 수염 마샬디 티치, 너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말한 뒤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접근하여 티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실증이 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째서 계속해서 덤비는 거지, 이미 승부는 기울었다고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치는 것은 검사의 수치다, 패배는 곧 죽음, 죽기 전까지 패배를 인정할 마음 따윈 없다 라고 말하였고 조로는 자신의 스승 미호크와의 첫 대결을 떠올리며 그 사내를 뛰어넘기 위해 라고 중얼거렸고 이후 쿠이나를 떠올리며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피와 동료들을 떠올리며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네 녀석을 쓰러뜨린다 라고 말한 뒤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검 세자루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그 순간 조로의 검 세자루가 모두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최후의 기술이자 최강의 기술인 패왕참흑 청격 참화를 사용하여 티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티치 역시 본능적으로 지금이 승부처라는 것을 확신한 뒤 제하하하 부딪혀보자고 롤로노아 조로, 승자는 단 한 명이다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수명을 1년 이상 줄일 각오로 패양색 패기를 극대화시킨 뒤 조로의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조로와 티치의 공격이 중돌하며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되었고 이내 서로의 공격이 서로에게 적중하며 티치와 조로는 동시에 쓰러집니다. 조로와 티치는 서로의 공격을 허용한 뒤 동시에 쓰러졌고 원피스 게임의 진행자는 이를 지켜보며 이런 당황스럽군요. 두 참가자가 동시에 쓰러지는 경우는 드문데 이럴 경우에는 1초라도 먼저 쓰러진 사람이 패배한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조로와 티치는 0.1초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시간에 쓰러졌고 는 난감해하며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는군요. 먼저 의식을 차리는 참가자가 승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두 캐릭터 모두 죽지는 않았으니까 말이죠 라고 말하며 조로와 티치를 바라봅니다. 한편 조로는 내면의 세계에서 또다시 지옥과 같은 곳을 헤매고 있었고 조로는 이런 또 이곳인가, 킹과의 대결이 왔던 이라고 중얼거렸고 조로의 앞에는 사신과 같은 인물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또 네 녀석이냐 해골, 난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의식을 차리게 도와줘 라고 말했고 사신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조로를 잠시 바라본 뒤 곧바로 사신의 낫을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렸고 조로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눈을 비비며 검은 수염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중얼거렸고 조로의 눈앞에는 정신을 차린 티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아쉽게 되었군 롤로노아 조로, 몇 분만 늦었으면 내가 졌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의 승리다. 내가 네 녀석보다 먼저 정신을 차렸다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조로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며 절망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갓 티치와 조로의 앞에 나타났고 티치와 조로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는 티치와 조로의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고 티치는 본능적으로가 이 게임의 배우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제하하하 네 녀석인가 이 게임의 배우가 라고 물었고 는 저는 그저 진행자일 뿐입니다.
승부의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나타났을 뿐 어차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며 기억은 소각시킬 예정이니 저를 기억할 순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티치는 제하하하 과연 이 녀석의 능력을 빼앗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하군 이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은 특수한 능력을 사용하여 고작 한 방만에 티치를 기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물었고는 아쉽지만 롤로노와 조로 당신의 패배입니다. 쓰러진 시각은 동일했으나 마샬디 티치가 먼저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죠. 라고 말해주었고 조로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직도 정점에 닿기에는 멀었다는 것인가? 아쉽게 되었군. 기왕이면 패배하더라도 매눈과 맞붙고 싶었는데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는 죽음이 두렵진 않습니까? 라고 물으며 조로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조로를 죽일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조로는 전혀 겁먹지 않았고 양팔을 벌리며 마치 미호크에게 패배했던 그날처럼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약속을 지키기 못한 것은 아쉽지만 결국 이 게임의 우승은 루피가 될 것이다. 그걸 못 보고 가는 게 아쉬울 뿐이야. 죽음 따위는 해적이 된 순간부터 각오했다. 라고 말했고는 훌륭하군요 롤로노와 조로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를 원래의 세계로 되돌려 보냈고 약 4일 뒤 조로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4일의 시간 동안 시모츠키 마을로 돌아갔기에 조로는 쿠이나와 나란히 묻히게 됩니다. 한편 티치는 다음 라운드로 향하게 되었고 2라운드 말미의 기억을 소각당했기에 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읽게 됩니다. 세계지옥의 세 번째 경기 티치 vs 조로의 대결이 끝난 이후 곧바로 아오키지와 로쿠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오키지는 로쿠규를 바라보며 로쿠규 아라마키 이 녀석이 내 후임인가 소문은 많이 들었다. 사카즈키가 원수가 된 이후 후지토라와 함께 징병된 새로운 대장 이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아오키지 실물을 보는 건 처음이군. 배신자의 낯짝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니 썩은 내가 진동하는군. 해군을 배신한 쓰레기를 처단해주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숲숲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나무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이다. 내가 해군을 반하고 해적을 택한 건 역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택일 뿐 그 선택의 일말의 후회 따윈 없다고 라고 말한 뒤 얼음얼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로쿠규의 전신을 얼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의 크기가 워낙 거대했기에 전신이 얼어붙기까진 꽤나 시간이 필요했고 로쿠규는 자신의 몸이 완전히 얼어붙기도 전에 숲숲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얼음을 부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로쿠규는 다시 인간형으로 돌아간 이후 빠른 속도로 아오키지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날카로운 덩굴로 변환시킨 뒤 곧바로 아오키지의 복부를 뚫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아오키지가 로쿠규의 복부를 뚫어버리는 데 성공했으나 이내 아오키지는 얼음을 사용하여 복부를 재생시켰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복부를 뚫을 로쿠규의 손을 시작으로 로쿠규의 팔을 얼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재빠르게 팔을 뺀 뒤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팔을 녹이려 했지만 아오키지는 로쿠규보다 한 박자 더 빠르게 움직이며 아이스 글러브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에 얼음을 휘감은 뒤 곧바로 로쿠규의 안면에 펀치를 적중시켰고 로쿠규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로쿠규를 공격하나 로쿠규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기에 거목 침식을 사용하여 창과 같은 형태의 나무줄기를 여러 그루 소환하여 아오키지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채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에게 접근한 뒤 방화림을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불태워버리려 했으나 아오키지는 순식간에 화재를 진화한 뒤 불을 쓰는 풀이라니 신기하군 이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으스대지 말라고 숲숲열매는 자연 그 자체의 힘 자연의 힘이라면 뭐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라고 말한 뒤 목화 권투를 사용하였고 로쿠규의 주먹은 풀에 잠식된 것처럼 푸르게 변하였고 위력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곧바로 아오키지를 공격하였으나 아오키지는 자신의 스승 거프의 기술인 갤럭시 임팩트와 유사한 기술인 아이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무장색 패기와 얼음을 동시에 극대화시키며 주먹을 내지르는 기술을 사용하였고 아오키지의 공격이 로쿠규의 공격을 뚫어냈고 로쿠규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아오키지는 로쿠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로쿠규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로쿠규는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납득이 가지 않는군. 분명 같은 해군 대장인데 격차가 존재하는 건가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직책만 같을 뿐 실력과 경험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고. 거프 중장과 모몬가 중장이 같은 중장이라고 실력이 동일할 것 같나. 이 녀석은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 해군 대장에 오른 것이 아닌 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급하게 등용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하물며 해군 대장으로서 경험을 쌓은
쌓은 기간 역시 내가 니놈보다 훨씬 길다. 그러니 실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말하며 직책이 해군대장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아오키지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오며 해군대장이 되었으며 거프와의 수련, 정상決전 참전, 아카이노와의 대결 등 굵직한 경험을 쌓았기에 당연히 로쿠규보다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도 어느정도 이 부분에는 동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배를 인정할 수는 없었기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아오키지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아오키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기운 상태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오키지가 로쿠규를 압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로쿠규와 아오키지가 대결을 치른 지 어느덧 7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었고 두 캐릭터 모두 전신이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아오키지 쪽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아오키지는 아카이누와 장기전을 치른 경험도 있었기에 로쿠규는 시간을 더 지체하게 된다면 승부수를 던질 틈도 없이 자신이 패배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정하였고 숲숲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자신의 상처를 모두 회복시켰으며 순간적으로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당황하며 어이 뭐냐고 그 회복력은 이라고 물었고 로쿠규는 영구적인 회복이라면 좋겠다만 아쉽게도 일시적인 회복일 뿐이다. 자연의 힘을 사용하여 최후의 순간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 나 역시 약 5분 뒤면 죽게 될 테지만 이 게임에서는 승리하게 된다면 다음 라운드에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니 뭐 이기기만 하면 큰 의미는 없지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아오키지를 향해 다가왔고 아오키지는 최후의 발악이란 말이군 이라고 말한 뒤 최대한 방어적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아오키지조차 상회하는 스피드를 선보이며 내가 5분이라는 시간을 알려준 것은 이 녀석이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그 시간 안에 쓰러뜨릴 자신이 있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한 뒤 넝쿨과 같은 것으로 아오키지의 다리를 붙잡은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배기를 눌러 아오키지의 복부를 그대로 뚫어버렸고 아오키지는 피를 토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로쿠규는 자신의 생명력을 담보로 한 기술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상처를 모두 회복하고 기량을 상승시키며 아오키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아오키지의 복부를 뚫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재빠르게 얼음을 사용하여 자신의 복부를 재생시키나 이미 장기에 손상이 간 상태였고 아오키지는 피를 토하며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전투불능 상태가 된 것은 아니었기에 원피스 게임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로쿠규의 시간은 이제 고작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도 이를 알았기에 다시 한번 아오키지에게 다가가 이번에는 아오키지의 심장을 꿰뚫으려 했으나 그 순간 아오키지는 얼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쿠규를 얼려버리는 데 성공했고 이후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로쿠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곧바로 얼음을 깨버린 뒤 이런 공격은 소용없다고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손을 날카로운 나무처럼 만들며 아오키지의 심장을 노리나 그 순간 아오키지는 아이스 글러브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에 얼음을 두른 뒤 거프와의 군함백을 회상하며 거프 중장, 당신에게 배운 이 기술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 일격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라고 생각한 뒤 거프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인 아이스 임팩트를 다시 한번 내지르며 로쿠규의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로쿠규와 아오키지의 공격의 위력이 대등했기에 두 캐릭터는 동시에 멀리 날아갔고 그 순간 5분이 모두 경과하게 되었고 로쿠규는 순식간에 몸이 미라처럼 변하며 수분이 모두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아오키지는 자신의 몸 전신을 얼리며 출혈을 방지하며 로쿠규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로쿠규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로쿠규는 흙과 하나가 되었고 그 자리에는 작은 꽃 하나가 피어납니다.